여러분, 계란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특히 이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삶은 계란과 상극인 음식 조합은 두유, 시금치, 녹차입니다. 계란과 이 조합으로 드셨다면 정말 독을 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달걀 하면 이런 영상들 진짜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 정보들 전부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니에요. 의사들이 나와서 설명하던데요. 진짜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오늘은 계란과 상극이라고 떠도는 두유, 시금치, 녹차 함께 먹어도 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반대로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걀 드실 때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음식 두유부터 알아볼까요? 편의점에서 구운 계란 하나, 두유 한 팩, 간편하게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챙겨 먹긴 힘들고 간단하게 허기 달래기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란이랑 두유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안 된다던데요. 둘은 완전 상극이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에서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방해해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트립신 억제제는 생콩에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두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푹 삶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트립신 억제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미 파괴됩니다. 실제로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콩을 가열하면 트립신 억제제 활성이 90% 이상 감소한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두유는 이미 이 성분으로부터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두유 몸에 좋은 거 아시죠? 특히 노년층에게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먼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특히 노년기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좋습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B,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그냥 두유만 드시지 마시고요. 계란이랑 꼭 드셔보세요. 계란만 먹으면 목이 막히잖아요. 상극이라고 치부되던 이 조합은 사실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걸 계란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영양 균형도 아주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운 계란 하나, 두유 한 팩, 간단한 아침이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해받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랑 계란 같이 먹으면 몸속에 돌이 생긴다던데요. 신장결석이 생겨서 위험하다던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계란과 시금치 조합은 뭔가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더 믿기 쉬운데요. 잠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시금치와 달걀의 상극 이야기, 이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많이 아시다시피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이게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화학적으로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과 칼슘이 우리 장에서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게 크기가 커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오히려 옥살산만 단독으로 먹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옥살산이 나중에 신장에서 칼슘과 만나면 그때 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오히려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칼슘을 같이 먹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시금치를 어떻게 먹죠? 대부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익혀 먹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옥살산의 50%에서 80%가 끓는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시금치를 2분만 데쳐도 옥살산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먹어서 실제로 결석이 생겼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시금치는 계란과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조합인데요. 시금치에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하죠.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시금치가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계란말이, 시금치 계란국 이런 조합들 걱정 말고 드세요.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천생연분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오해받는 음식은 녹차입니다. 계란과 녹차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안 된다던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전혀 안 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데요. 감과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이나 철분과 결합을 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자극적인 AI 가짜 의사님들께서 이 조합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급사를 유발한다고 엉뚱하게 위험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죠. 이론적으로는 단백질과 철분 흡수율이 아쉬워진다가 맞습니다. 상극이라기보다는 그냥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실제 식생활입니다. 잠깐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의외로 계란과 녹차 조합, 계란과 감 조합으로 드시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보통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참 뒤에 차를 드시잖아요. 계란이랑 감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이렇게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감은 후식으로 따로 먹거나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감은 가을철에만 먹는 과일이라서 1년 중에 2, 3개월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계란이랑 녹차와 감을 동시에 먹을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다만 어쩌다가 진짜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냥 단백질이 좀 덜 흡수되겠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마치 큰일 날 일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극이라고 잘못 알려진 음식들 쭉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내용 바로잡으니까 재밌으셨죠? 근데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을 꿀조합도 완벽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양질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우리 몸속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토마토만 먹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볶아서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은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에 먼저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물러지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풀어서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인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설탕 대신 소금을 한 꼬집 넣으세요. 소금이 토마토의 단맛을 더 끌어올려주고 비타민C의 산화도 막아줍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치즈, 요구르트도 함께 떠오르시죠?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117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은 101점으로 2위고요.
그런데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요? 먼저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죠.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노년의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궁합이 완벽한데요. 계란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대신 라이신이라는 성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반대로 우유는 라이신이 풍부하고 메티오닌이 적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필수 아미노산 조합 1등과 2등을 함께 먹으니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만 드셔도 고기 반찬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 밥상이 완성됩니다. 소화 속도도 비슷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됩니다. 특히 노년에 근육이 빠지는 게 걱정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조합은 정말 황금 조합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다른 음식들 조합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어라, 상극인 음식 알려고 들어왔는데 다 좋다는 건가? 그 아쉬움 지금 바로 충족시켜 드릴게요. 계란 드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아마 95%는 그냥 드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깨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간혹 미세하게 금이 간 계란이 있으시죠? 조금만 금 갔는데 먼저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 간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균 때문인데요.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감염이 되면 위장관 질환으로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서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내가 70평생 금간 계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하셔서 몸이 다 이겨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거든요.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서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원래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닭이 알을 낳을 때 오염이 되어서 계란 껍질에 남아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계란은 껍질이 튼튼해서 균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서 내부로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중독 유발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을 조심하기 위해서 2가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냉장고 4도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실온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 중에 계란을 만지면 다른 음식을 만지기 전에는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 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사용할 때는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도마와 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며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세요. 정리하면 금간 계란은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냉장 보관 철저히 하시고 조리 후에는 꼭 손을 씻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계란 많이 드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잘 안 드세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노년이 될수록 단백질 보충,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식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면 그나마 고기를 챙겨 먹는데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기를 더 안 챙겨 먹게 됩니다. 달걀만큼 단백질 보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달걀 챙겨 드시라고 강조드리는지 지금부터 계란의 효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정말 어디 가서 계란 박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단돈 300원짜리 계란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매우 좋은데요. 실제로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점심때 과식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계란 2개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해서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60대 넘어가면 눈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콜린은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린이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그대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기에 한번 아프시면 크게 아프시기 때문에 만성질환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인지 기능에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란을 섭취해주면 콜린 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란의 단백질이 식품 중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1등인 우유에 117점을 뒤이어서 계란은 101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 2위로 인정받았습니다. 60대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 빠진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계란 2개로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단돈 300원으로 이렇게 많은 효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 계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뤘던 식재료 중에 토마토와 단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토마토 매일 1개면 몸속 온갖 질병이 사라질 만큼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가 토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는 얼굴이 퍼렇게 질린다는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토마토는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붉은색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과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전립선암 세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 B1, B2, B6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에 특히 풍부하게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은데 수분 함유량은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토마토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 조합은 피하고 토마토의 장점을 살리는 꿀 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꽝 조합은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하고 면역에 도움이 되며 피부 및 근육 조직이 잘 유지되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설탕을 소화시킬 때 비타민 B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토마토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영양학적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선뜻 먹어지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래서 토마토와 꿀 조합 첫 번째로 설탕 대신 토마토를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조합, 바로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려서 드시면 토마토의 순수한 단맛이 더 부각되고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 안의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우리 몸의 기능은 우리 몸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양이 짝꿍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토마토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함께 섭취한 적정한 양의 소금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 본연의 기능인 세포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정한 양의 소금은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요? 이때 뿌리는 소금의 양은 토마토 4개에서 5개당 2분의 1티스푼, 다시 말해 한두 꼬집 정도를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뿌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소금은 칼륨의 이노작용에 의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혈압 상승 같은 건강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고 더 영양가 있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던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까지 풍부한 영양 만점 토마토지만 이 칼륨 때문에 토마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 꽝조합,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토마토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참,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조금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양 만점 토마토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혹시 토마토를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하루 토마토 권장 섭취량은 2개 이하이고요. 방울토마토나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토마토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량이니까 드실 때 참고하세요. 이왕이면 더 맛있게 드시라고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꿀조합, 가열해서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시고 약간은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토마토에서 감칠맛도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의 감칠맛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야 잘 느껴집니다. 약간은 생소한 토마토의 감칠맛은 토마토에 함유된 글루타민산 때문인데요. 글루타민산은 간장, 된장, 다시마 등 국물 맛을 내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어서 토마토만으로도 화학조미료인 MSG 없이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의외로 토마토는 김치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잘게 썬 토마토를 넣어주면 짠맛은 줄고 단맛과 구수한 맛에 새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보다 풍미가 좋아집니다. 또 카레를 만드실 때도 토마토를 넣어주시면 유명한 카레 전문점에서 만든 것 같은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궁합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술 드시고 다음날 즐겨 먹는 해장라면입니다. 술 드시고 생기는 숙취는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핵심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이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라면으로 해장하실 때 이왕이면 속만 뜨끈하게 채우지 마시고 맛도 좋아지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게 토마토를 잘게 잘라놓고 끓여보시는 건 어떠세요? 토마토에 감칠맛이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토마토가 단맛과 신맛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단맛보다도 신맛이 더 많이 나는 게 보통인데요. 바로 이 신맛 때문에 토마토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꽝조합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맛이 나는 토마토에는 시트르산과 말릭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 성분이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게다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분들도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같은 이유로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마토는 가급적 빵이나 달걀, 샐러드 등 다른 음식과 곁들여 드시거나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토마토가 함유한 많은 영양 성분 중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혈압을 낮추면서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저혈압인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경우에는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라이코펜이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체내 흡수율이 4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실 때는 삶거나 찌는 것보다는 기름을 이용해서 볶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 이유도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이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우리 몸에 더욱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도 생소한데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건 더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름으로 조리하는 것 말고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음 꿀조합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의 핵심 영양성분인 라이코펜은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방이 많이 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라이코펜을 몸에 더 많이 흡수하자고 무턱대고 아무 지방이나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방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음식 중에서도 건강에 좋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토마토와 먹기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액과 혈관 보호에 좋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유는 생선 기름과 함께 가장 좋은 지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연소시키고 이것의 산화를 막아 혈관과 심장을 보호합니다. 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주는데요. 또 올리브유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항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참고로 올리브유는 산패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꽝조합과 꿀조합으로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꿀조합으로 잘 챙겨 드시더라도 토마토의 질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표면은 멍들거나 갈라지지 않고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꼭지도 곰팡이 없이 깨끗해야 좋은 토마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토마토는 단맛과 신맛이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당도가 높아야 토마토의 맛이 좋고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눈으로 쉽게 고르시려면 토마토 윗꼭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토마토는 잘 익으면서 윗꼭지 부분에 노란색의 별 모양이 생기는데 이 노란 별 모양이 클수록 대체로 당도가 높습니다. 좋은 토마토로 잘 골라오셨다면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숙성이 되지 않고 고유의 풍미는 물론이고 당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온이 30도가 넘거나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 감은 단감부터 홍시, 곶감까지 달콤한 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단감을 이것과 잘못 먹었다가 장이 꽉 막혀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을 시작으로 주의해야 할 꽝조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맛깔스러운 감은 천연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단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단감 한 개만 챙겨 먹어도 성인의 비타민C 1일 권장량을 채워줍니다.
이 비타민C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특히 우리 몸속의 보디가드인 백혈구가 여러 균들과 싸울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위치로 빠르게 보디가드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감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펙틴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와준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단감 속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방지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피부 세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로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감 속의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 위와 장에서 독소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가 흡수되지 않게 하여 몸 밖으로 빼내주는 데 도와줍니다. 게다가 중금속과 같은 독성 물질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합니다. 혹시 술을 먹을 때 감을 먹으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에 포함된 탄닌은 술의 알코올을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시켜주게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이 한 번에 흡수되지 않아서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와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감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해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그래서 DNA 손상을 막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 베툴린산이라는 항종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폴리페놀과 함께 암세포가 크는 걸 막고 다른 장기들로 전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감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잘못 먹으면 우리 장을 꽉꽉 막아버려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감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게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여성이 감을 먹은 후 게를 먹었다가 급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고 항저우 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장폐색이란 건 말 그대로 장을 꽉 막아버린다는 것인데 이 여성은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결과 소장에서 단단한 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감은 탄닌 함유량이 높은 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탄닌이 몸에서 해독작용으로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과 잘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고단백 식품과 함께 먹으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탄닌은 어패류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브리오균의 번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게 중 특히 게장 같은 날 것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시대 20대 국왕인 경종이 감과 간장게장을 먹고 건강이 악화되어 죽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데요. 게를 드시는 날에는 되도록 감 대신 다른 과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천연 당분과 전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를 시킬 때 위장에서 발효되며 가스가 유발되는데요. 이때 감의 탄닌 성분이 고구마의 당분과 만나게 되면 끈적한 침전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침전물이 많아지게 되면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점막 손상이 발생하여 위장에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자극되면 출혈을 넘어 위궤양까지 생기게 됩니다. 또 이 침전물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위석으로도 굳어질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탄닌 함량이 높은 식품과 고탄수화물 식품을 함께 먹으면 위석 형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단감을 먹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되도록 고구마와 단감은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먹었을 때 소화가 될 때까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걸리고, 단감은 먹었을 때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그러니 하루 중 두 음식을 먹게 된다면 충분한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같이 먹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단감처럼 가을엔 도토리묵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같은 계절의 음식이라서 가을에 이 둘을 먹을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두 조합으로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단감과 도토리묵에는 공통적으로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게 되면 탄닌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데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해 침전물이 생기면 위를 자극함과 동시에 소화불량과 변비를 생기게 합니다. 이게 우리 대장에서 수분이 더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대변에 수분이 빠지면서 더 단단하게 되고 변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닌은 우리 몸에 철분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데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들고 산소를 몸속 이곳저곳 전달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탄닌 때문에 이 철분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게 되면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철분 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루 중 도토리묵과 단감을 먹을 일이 생긴다면 되도록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간격을 두고 드시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주면 철분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탄닌 때문에 철분 흡수가 방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네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입니다. 단맛은 단맛이 강하여 당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GI가 낮아서 혈당을 안 올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감이 혈당을 꽤나 올리는 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처럼 단순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속의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단감으로도 혈당을 올리는데 홍시나 곶감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곶감은 100g당 237kcal로 단감보다 무려 5배나 달하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서 당질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쫀득한 식감이 되어 맛있어지지만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곶감이나 홍시보다는 단감을 조금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은 단감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한국과일 기준으로 200g 정도를 먹었을 때 당뇨병 예방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루에 단감 3분의 2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소 적은 양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기입니다. 단감의 껍질은 뻣뻣한 식감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감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풍부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무려 2배나 많이 들어있고 효과도 더 강력하다고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단감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펙틴이 장 속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군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식이섬유가 대변의 부피를 늘려서 배출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감 껍질의 식이섬유는 과육보다 30%더 많기 때문에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을 더 알차게 챙겨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껍질째 먹기 위해서는 단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식초물, 소금물 등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씻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세척 방법에 따라 잔류 농약이 제거되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흐르는 물로 씻어주지만 그것보다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1차로 씻은 후에 2차로 흐르는 물로 씻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단감과 우유는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채워주는 좋은 조합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단감과 우유가 기침을 멎게 하고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감의 풍부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폐와 기관지 점막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데요. 또 탄닌은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식이섬유인 팩틴은 가래를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은 마른 기침을 줄여주는데요. 특히 우유 속 칼슘과 글루타치온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좋습니다. 이 두 조합을 단감 우유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은데요.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는 단감 1개와 우유 200ml 그리고 꿀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단감의 씨를 빼내주고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감 껍질을 깎아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감 껍질에 효능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껍질째 쓰시면 좋고요. 단맛을 보충하기 위해 꿀 1티스푼을 넣어주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단감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주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무려 최소 2배에서 6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게 좋은데요. 단감을 먹게 되면 당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알려드렸는데 견과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이 들어있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을 드실 때 견과류를 곁들여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또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이때 단감을 얇게 썰어서 아몬드와 호두 등을 섞고 꿀과 레몬즙을 곁들여서 단감 샐러드로 드시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